다시네 일로 와. 야 이 미친년아, 너 인생 망쳐라고 환장했냐? 그날은 이 집안도 다 날아가는 거야 이제나. 너가 엄마 어쩌 그시했냐나. 이내 잘못했다고 빌기 전까지는 우리 한 모금도 주지 마라. 현대사 근 80년간 있어왔던 권력에 의해 벌어진 거의 모든 비극들은 보수라 말하는 정부하에서 일어났고, 그 비극의 가해자도 그 보수 정권이 유지해오던 때에 극심하게 많았다. 탄압과 고문 등 국민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왔던 시절도 모두 보수라 말하는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다. 고문을 한 건 일개 형사나 일개 군인들이 한 것이니 그들 개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인간은 그리고 명령에 따르는 공무와 군의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성향이나 개인 품성과 상관없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그 방향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에게 살인이 허락되고 그 명령이 내려지면 처음엔 머뭇할 수 있겠지만 명령에 거역할 수 없어. 한번 저지르고 난 잔인성은 그 다음부터는 무뎌진 양심을 뒤로하고 시키는 대로 알아서 더욱 잔인해지기 마련이다. 개인의 양심보다 앞서게 되는 것은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그 자신의 안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얼마든지 상부의 명령이 그러하면 타인의 인권 따위 생각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 죽이고 잡아들이는 일들도 단순한 업무의 일환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사회 속의 인간인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 지도자의 자질은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무고한 양민을 간첩이라 몰아서 고문하고 잡아가둔 적이 있었는가? 북한을 자극하고 싸움을 부추기며 괜한 시비거리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한 적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노예로 부리는 시설을 만든 적이 있던가?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한다고 언론에 멱살을 쥐고 억압하거나 돈을 가지고 치사하게 굴종시킨 적이 있던가? 대체 이러한 시기를 몸소다 겪어놓고 왜 어른들은 보수라 말하는 정당에 계속 지지를 보내고 그들이 숱한 비리와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해주세요. 선거 때만 넙죽 엎드리면 부처와도 같은 자비를 베풀며 또다시 그들을 뽑아줄까? 내가 정치를 알아가면서 끊임없이 드는 궁금증이었다. 그러다 전두환 시절의 땡전 뉴스를 보고 깨닫게 되었다. 7, 80년대 그 시절 오로지 세상 돌아가는 일이라고는 뉴스와 신문이 전부였을 그 시절에 언론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당시 지식인으로 불리는 대학생들 정도만이 고취된 자아에 더불어 주권의식이 함께 성장했고 알면 알수록 부조리한 권력자의 처참한 민낯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알고 나면 그 불의에 참을 수 없는 양심이 대학생들을 길거리로 나가게 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 어머니들, 직장에 나가 고되게 일하는 아버지들은 민주화 투쟁의 진심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뉴스에서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폭도라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범했던 일반 국민들은 TV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데모하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저들이 왜 저렇게 목숨 바쳐가며 외칠까? 라고 궁금해하기보다는 폭동과 난동을 일으킨다는 앵커의 말을 듣고서 대학생들이 거칠고 폭력적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일반 순진한 시민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뉴스나 신문을 보며 이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키워주고 지켜줄 것 같은 박정희에 대한 뉴스, 신처럼 떠받들어진 전두환에 대한 뉴스를 보며 하루를 보내고 살았을 것이다. 그 뉴스에는 그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나 민낯은 전혀 보도될 수 없었을 테니 당연히 직접 본 적 없는 대통령은 뉴스가 전하는 대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권력자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사살하고 그는 간첩이었다라고 하면 간첩이 죽었구나, 잘 죽었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권력자가 국민을 학살하고도 그 죽은 국민들은 죽어 마땅했다고 하면 죽어 마땅한 인간이 죽었노라며 안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해자가 훔쳐가 놓고도 죄 없는 상대방에게 훔쳐갔다고 말하면 언론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못 모르는 국민들은 사실일 거라 생각하며 믿었을 것이다. 그만큼 순수했기에 그래서 박정희의 신화, 전두환의 신화를 듣고 두 권력자를 자신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며 사모하고 존경했을 것이다. 그렇게 길들여진 믿음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가해자의 입에서 진실이 나올 리 만무한 만큼 말이다. 그리고 권력자에 의해서 일단 나는 그 채찍을 피했으므로 내가 당한 일은 아니니까 무서워서라도 힘센 권력자의 편에 서서 본인과 같은 처지에 채찍질 당하는 자를 비난하고 거리를 둬야 혹시 모를 자신도 그 채찍을 맞는 일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이다. 그래서 가해 권력이 말하는 대로 믿고 가해 권력이 적을 상정하면 그 가해 권력이 무서워서 가해 권력의 의견에 전적 동의를 했어야 했을 것이다. 땡전 뉴스를 보게 되면서 나는 수년간 품어왔던 의문과 보수라 말하는 기득정당에 지지와 환호를 보내는 힘없는 고생만 하며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강토의 단비를 내리게 하고 떠나시더니 남국의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앞에서 위대한 공무원이 된 긍지와 기쁨을 갖게 해주신 전두환 대통령을 내려주신 하늘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1980년 9월 1일 전두환 장군은 대통령이 됐다. 체육관 선거에서 신군부의 실세에 바쳐진 100%의 찬성표. 그는 국민정신 개조를 다짐했다.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민정신을 개조하는 것입니다.
새 권력을 향한 충성 다짐. 당시 방송은 충성 경쟁의 맨 앞에 섰다. 취임식 하루 전 방송의 영웅 만들기는 시작됐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새 대통령으로 전두환 장군이 당선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척에 악랄한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나라의 전두환 대통령을 내려주신 하늘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싱그러운 맑은 눈망울이 여기 하늘이 내린 대통령 전두환은 5공화국 새 헌법을 통해 7년 임기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초호합한 경축 퍼레이드를 펼친다. 군사반란에 수결한 전과가 따라붙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통성 확보였다. 그리고 방송은 가장 유용한 도구였다. 한 대통령이 한 사람이 신격화돼서 비를 막 뿌리기도 하고 날씨가 개기게 하기도 하고 언론이 이렇게 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는 거는 한 줄짜리 역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나 근현대사는 정말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저 시대가 과연 민주주의 시대인가 아니면 전두환 왕국인가. 전두환 왕국의 주인을 섬기는 방송에는 어김없이 적용되는 공식이 있다. 암흑과 악천후, 그리고 차차 서광이 비치고 꽃이 핀다. 개화와 어른이는 새 시대의 상징. 이 모든 상징과 영상 기호들은 곧 화면에 등장할 한 사람을 위해 꾸며진다. 해가 솟는다. 동해의 일출, 동해의 푸른 바다를 세찬 바람에도 꿋꿋한 붉은 해송. 해가 솟는다.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 6주년을 맞는 그렇게 방송은 독재 권력의 영원함을 빌었다. 중세까지는 이제 이러한 수사, 은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왕권이 강력하고 신권이나 민중들의 개인적 권리라고 하는 게 보장받지 못하던 전제 왕권의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지금에 와서 이런 표현을 당혹스러운 일이. 마침내 대망의 비호를 달아 장군이 처음 별을 달았을 때의 이 기괴한 의식. 전두환은 최고 권력을 장악하자 끊임없는 퍼레이드와 각종 의식을 통해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다. 각하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면 화면 한 모퉁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한없이 낮췄다. 단순히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각적인 장치들을 동원해서 설득하고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아주 적절한 장치들인 거죠. 우리는 케냐에서 대통령을 만났다. 우박이 심술 부린 교묘한 은유와 유리한 수사를 통해 독재자는 친근하면서도 지도력을 갖춘 민족의 영도자로 승화됐다. 오늘 세계인들은 확신의 지도자가 없음에 궁핍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확신의 지도자를 가짐으로 해서 소망의 새해를 기다릴 수가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날씨와 전두환이다. 방송에서 이제 각하는 천기까지 조절하는 존재가 됐다. 대통령께서는 오랜 가뭄 끝에 일강토에 단비를 내리게 하고 떠나시더니 돌아오시는 오늘은 지루한 장막 끝에 남국의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습니다. 아마 하느님도 우리를 도우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도착하는 곳마다 약간씩 비가 내린데 말이죠. 국내뿐 아니라 미국의 단비도 몰고 왔다. LA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려서 아주 단비를 몰고 왔다. 이런 신문에도 평이 나오고 그랬는데 각하가 나타나면 이상하게 가뭄이 해소되고 겨울 추위까지 녹아내렸다. 단비를 몰고 온 전두환 대통령을 추위하기 위해 2월 워싱턴 초겨울 비추위를 녹였다. 서울보다도 더 추운 겨울에 어느 날 오후에 찾아든 우리 대통령의 풍성한 웃음에 팔을 휘저으며 태극기를 흔드는 꼬마들은 그만 추위를 잊고 말았다. 신문도 전두환 신화 만들기에 예외는 아니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군부 독재 정권이 가장 목말라하는 이미지는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풍모였다. 방송은 전두환을 한껏 신격화하면서도 한편으론 독재자의 인간적 면모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전파를 아끼지 않았다. 뒤딱딱한 군인 출신으로만 알고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뜻밖에도 유머가 넘치고 자상한 면이 많은 것을 전두환 대통령의 거짓없는 웃음과 성품, 건강한 모습으로 비춰옵니다. 만면에 미소를 띤 얼굴, 시종일관 밝은 미소와 끊임없는 윗줄, 환한 미소,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에 사는 틈틈이 막힘없는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민간 외교 사절에 퍼스트레이디의 이미지를 위해 늘 강조된 것은 외국어 실력과 세련된 패션 감각이야. 해외 순방 한 번에 순식간에 세계적 지도자로 등극했다. 5개국 순방을 통해서 한국의 지도자에서 이제는 아시아의 강력한 새 지도자로 부각되셨습니다. 태평양 연안국들의 결속과 협력을 강조한 우리 대통령의 모습에서 이제 세계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넉넉하게 느끼게 된다. 서민 속의 지도자는 이제 세계 속의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위대한 내일로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통령은 이번 여정을 통해 그의 원대하고도 성실한 좌표를 제시했다. 위대한 여정을 소중히 받아들이기 위해 거리에 나온 것이다. 오로지 지배 권력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 고안된 각종 영상 장치와 방송 언어들이 가장 극적으로 표출된 공간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대였다. 가능한 한 모든 물량과 방송 시간을 동원해 독재 정권의 권위를 안방에 전달했다. 수많은 시민 학생들이 독재자의 행차에 동원됐지만 방송에게는 좋은 배경이었다.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경배의 대상이었다. 부디 우리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 이번 외국 순방길에 큰 성공을 거두고 돌아오시기를 빌어마지 않으면서 전국에 직접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는 날 방송사 카메라는 일찌감치 먼 하늘을 비추고 수많은 시민 학생들은 하염없이 각하의 도착을 기다려야 했다. 각하가 탄 비행기의 모습은 스포츠 중계처럼 전해졌다. 이제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탑승한 특별기 서서히 기술을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영객들 수기를 흔들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착륙했습니다. 국가 원수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존경과 반가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순간입니다. 귀국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각하에 대한 격려가 있겠습니다. 대통령 차는 공항을 빠져나가지만 방송은 끝날 기미가 없다.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퍼레이드, 방송 차량도 그 뒤를 잇는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강변 양화교에 위치한 중계 2호차입니다. 양화교, 마포, 서소문 등 퍼레이드 주요 지점에는 이미 중계차가 배치돼 각하 일행을 맞을 채비를 갖췄다. 한꺼번에 방문했다는 사실은 갑자기 멈춰서는 차량 행렬, 중계 카메라는 능숙하게 각하의 차를 포착한다. 멎었습니다. 대통령 승용차가 서소문 6교 아래 멎었습니다. 미리 약속된 하차 지점엔 방송사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다. 카메라 앵글 안에서 각하는 여유 있는 표정과 몸짓을 선보인다. 대통령 잠시 차에서 내려 열렬히 환영하는 시민들과 스스럼 없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국민과 함께 살고 국민과 함께 즐기며 호흡하는 서민 대통령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각하가 해외 순방에 나서면 KBS와 MBC의 총선 경쟁 또한 불붙었다. 각하가 아프리카에 가면 국내에 아프리카 붐을 일으켜야 했다. 전두환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이 시작되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특별 수업 시간을 만들어서 여념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패션의 유행을 점치고 전 대통령의 순방으로 인해서 부부라는 그 간단한 원피스 형태의 옷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지 않을까. 시골 마을도 찾아 각하 순방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연출해냈다. 전두환의 아프리카 순방이 북한의 남친 여역을 꺾었다는 스페인 청년의 편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난 17일간 대통령 각하의 아프리카 카나다 순방은 우리가 이제 위대한 시대에 위대한 영도자 밑에서 위대한 국민이 된 긍지와 기쁨을 갖게 해주신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위대한이란 수식어가 2시간 동안 셀 수도 없이 반복된다. 유독 푸르러 보이는 9월 하늘 아래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손을 건넨다. 그의 얼굴은 걸어 검어 보였고 그의 손은 더욱 강건했다. 국내 주요 일간지들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신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사진이 미국 신문엔 더 중요하게 실렸다. 전두환 가는 곳마다 열렸던 방미 규탄 시위를 미국 언론은 생생히 전했다. 경찰에 의해 한 블록 밖으로 격리된 100여 명의 시위대는 격렬하게 전두환 살인마라는 고를 외쳤다. LA에서의 한인 시위도 자세히 보도됐다. 전두환 규탄 시위대들은 전두환이 살인자라는 의미로 반과 독재자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들은 전두환이 지난해 봄 광주에서 수백 명의 시민을 학살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환영 인파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환영 대열에 참가했을까? 전두환 방미 기간 당시 우리 국회 도서관에 들어온 미국 주요 신문엔 곳곳이 시커멓게 먹칠돼 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한국 회사에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회사 경영진과 한국 정부로부터 전두환 환영 행사에 참가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철저한 검열 때문에 가려졌던 기사의 출처는 뉴욕타임즈. 일부는 친지들과 함께 적어도 1명 이상의 미국인을 동반하여 환영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의 지위는 물론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암묵적인 협박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방송과 신문은 열렬한 환영 인파와 미국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한 우리 각하의 위대함만을 강조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승용차 뒷문으로 내리자 레이건 미 대통령과 부시 부통령이 문 앞까지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비밀 외교 문서를 보면 백악관은 전두환을 그리 반기지만은 않았다. 전두환의 앤드류 공항 도착은 의전 행사도 없는 비공식 도착으로 정해졌다. 백악관 도착 때도 군악대 연주는 없다고 못 받고 있고 미 대통령 집무실,
이른바 오발 오피스의 회담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한다고 내부적으로 정해놨다. 미국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전두환을 초청하긴 했지만 자신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한국 군부 정권의 취약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제3세계 국가들의 독재 정권들이 내부적으로 정통성을 얻지 못하는 국가들이 대체로 미국의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서 국내에 자기 나라에 과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상과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수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확인받는다고 할까요? 하나의 정권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한국이 치른 대가는 적지 않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헤이그 미 국무장관의 영접을 미 국무장관이 기록한 한국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기술 문제는 미국의 의존해도 된다는 것을 보장하고 한국이 핵 비확산 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데 대해 차이를 표했다. 사실상 주권 국가로서 평화적 핵개발 권리까지 포기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산 쌀을 대량 구매하기도 했다. 한국은 기록적인 양의 미국쌀을 구매했다. 한국은 캐나다와 호주의 한국 곡물시장 진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밀과 옥수수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했다. 한국 정부는 레이건의 전두환 초청에 고무돼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측에서 최고위급 축하사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청은 간단하게 거절됐다. 결국 12대 전두환의 취임식엔 주한 미 대사가 미국 대표로 참석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3년 11월 레이건의 짧은 한국 방문은 독재 정권 시절 한미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레이건의 방한은 집권 중반에 접어들던 전두환에겐 자신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어김없이 가두 퍼레이드가 마련됐고 방송에 중계됐다. 전두환의 의도대로면 레이건의 행렬은 여의도 광장에 멈춰섰어야 했다. 하지만 행렬은 광장을 지나쳤다. 레이건이 방한 계획을 결정한 7월 한국 정부는 레이건을 위해 여의도에 200만 명의 군중을 동원해 환영 집회를 열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를 묵살했다. 방문 첫날 레이건 대통령은 국회로 향했다. 전두환은 외교 채널을 통해 레이건에게 방한 일정을 하루 더 늘려 자신과 사적인 만찬을 갖자고 요청했다. 무려 넉 달에 걸쳐 이런 요구가 되풀이됐다. 급기야 레이건 방한 직전엔 전두환이 직접 주한 미 대사 워커를 불러 자신의 뜻을 직접 전했다. 전 대통령은 두 가지 가장 애절한 요구를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먼저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개적인 환영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레이건 대통령이 한국에 하루 더 머물면서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저녁 파티에 참석해줄 것을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백악관 측은 청와대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통성 없는 독재 정권이 외교 상례에 한참 벗어난 이런 일들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방송은 50 내내 위대한 지도자를 칭송해댔다. 20여 년 전 청와대에 상납된 방송 자막엔 저희 국민이란 글이 선명하다.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기 위해 국민을 낮춰 불렀던 것이다.